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국기인 스모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씨름과 다르게 일본 국민들에게 스모가 정말 인기가 있는 것인가입니다. 스모를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하게 살을 찌운 두 선수가 도열아 불리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화려한 기술 없이 서로를 밀어내거나 쓰러뜨리는 경기 방식은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은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스모의 인기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향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스모의 인기가 워낙에 엄청났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스모는 인기 있는 스포츠에 속합니다. 스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한 경로를 통해 스모 경기를 보게 되면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마도 육중하게 살을 찌운 리키시들에 관한 것일 텐데요. 스모는 살을 찌우는 것이 정말 유리한 것인지, 과연 저렇게 살을 찌워도 괜찮은 것일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한 건 맞지만 매우 괜찮지는 않습니다. 처음 스모에 입문하는 선수들의 체중은 대부분 70에서 100kg 내외로 평범한 일반인 수준입니다. 얼마 전까지 스모 역사를 통틀어 최강의 요코즈나로 평가받는 하쿠오 역시 입문 당시 70kg 정도였으며 2021년 은퇴할 당시에 그의 체중은 160kg이었습니다. 현대 스모는 비대하게 체중을 늘려 중량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들보다 빠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신체가 효과적으로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든 다음 점심과 저녁에는 각각 일반인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의 식사를 한 후에 바로 수면을 취하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누워서 잘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져 칼로리가 지방으로의 전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앉아서 자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 끼 식사량은 오야카타가 정해주기도 하며 훈련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싫든 좋든 간에 일단은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체중 증가 방법은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리키시들의 평균 수명은 56세에 불과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짧은 수명이 보장된 리키시들이 일본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등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모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선수는 엠마뉴엘 야브로로서 한때 350kg을 넘어 400kg에 육박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엠마뉴엘은 51세로 단명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조금 민망해 보일 수 있는 속옷처럼 보이는 훈도시만 입고 경기하는 이유인데요. 일단 스모 경기의 복장은 훈도시가 아니라 마와시라고 부르는 모시 또는 비단으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스모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스모의 역사는 일본의 신화 영역에서 시작됐을 만큼 오래되었으며 당시 일본인들의 복장에 대한 개념이 반영된 것이며 그 후 계속해서 그 복장이 유지된 것입니다. 스모에 관련된 거의 모든 궁금증은 대부분 전통과 예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인들의 특징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무라이가 일본 문화를 대표하게 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하는 일본인들의 특출난 능력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스모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경기 외적인 것들은 스모를 더욱 특별한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예식일 뿐이며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땐 조금은 민망해 보이는 마와시를 입는 것도 경기를 할 때 특별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 그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마와시를 절대 세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역시 세탁하면 힘이 빠져나간다는 일종의 전통적인 미신에 기인합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강하게 땅을 내리밟는 시코라는 동작은 고대의 풍요를 기원했던 의식에서 비롯됐으며 경기장에 소금을 뿌려 악귀를 쫓고 머리를 기름칠에 넘겨 은행이 모양의 상투를 틀어 계급을 나타내거나 외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며 지거나 이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등 스모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현대시대 관점에서 볼 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불필요한 것들이지만 옛 전통을 지키고 따른다는 점이 일본인들에게 스모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경기에 이기고 난 후에 심판으로부터 받는 하얀 봉투는 무엇인가인데요. 선수들은 전적에 따라 특정 계급에 속하게 되며 체중에 따른 구분 없이 오로지 토너먼트식의 단판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계급의 진급과 강등은 선수의 전적에 따라서 스모협회 임원들에 의해 진급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스모의 서계급은 절대적이며 나이와 경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스모의 계급은 10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계급은 6번째 위치한 주류입니다. 스모에 입문하는 모든 선수들의 1차 목표는
일단 주류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비로소 스모 선수로서 인정받게 되며 급여가 월 1,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도장에서 더 이상 꾸준히 일을 하지 않고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은 큰 특혜이기도 합니다. 주류를 포함한 윗등급은 일본의 프로스모 선수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늘어납니다. 프로스모계의 최고 등급은 요코즈나로 불리우며 일단 요코즈나에 오르면 다른 계급과 달리 하위 계급으로의 강등은 없으며 성적이 부진할 경우 그대로 은퇴해야만 합니다. 스모에서 요코즈나는 절대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스모의 기술 중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하리테라는 기술은 요코즈나에게만큼은 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코즈나는 급여와 외적인 수입이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할 정도이며 사회적 지위 또한 높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연봉 외에도 많은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심판이 전해주는 하얀 봉투는 겐쇼우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정확히 5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상금 내지는 격려금인데요. 스모 대회가 열리기 전에 치러지는 사전 예식에서 자사 브랜드의 깃발을 꼽기 위해 지불하는 광고비와 특정 스모 선수를 응원하는 개인들이 후원금식으로 보내온 금액들을 모아 경기에서 이긴 선수에게 몰빵해 주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선수들의 경기일수록 겐쇼우의 개수가 많아지며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위에서도 언급된 최강의 요코즈나인 하쿠호가 기록한 51개입니다. 55만 원 곱하기 51개, 즉 한 경기를 이기고 나서 경기장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보너스로 2,8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겼다면 상대방이 가져갔을 금액입니다. 또한 스모에는 매우 흥미로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주류의 바로 윗등급인 마에가시라 등급의 선수가 요코즈나를 이겨 큰 이변을 만들어냈을 경우 킹봇이라고 하여 매년 3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은퇴할 때까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에는 킹봇이 횟수가 자랑스럽게 표시되어 있으며 임원들 간의 승급회의에서 승급심사에 오른 선수에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경력에 킹봇이가 있다면 그대로 승급시켜주는 식의 매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킹보시를 허용한 요코즈나에게도 몇 개의 킹보시를 허용했는지가 항상 기록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킹보시라는 제도는 하위 계급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요코즈나의 절대적인 강함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관중들에게 스모 경기를 통해 다윗과 골리앗을 재현함으로써 약간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렇듯 프로스모판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돈은 일본 스모협회로부터 나옵니다. 스모협회는 일본에서도 매우 부유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국기이면서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본 대기업들의 수장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인사들로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스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에 엄청난 금액의 후원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역시 거의 도달하기 힘든 최상위 계급인 요코즈나에 굳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6번째 등급인 주류 이상만 된다면 급여와 부가 수입이 월 2천만 원을 넘어가니 선수 생활 동안 꾸준히 모은다면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기에 건강을 해치면서도 계속해서 체중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 생활을 오래 할수록 짧아져가는 수명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스모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급격하게 살을 빼기도 합니다. 제49대 요코즈나였던 도치노우미는 요코즈나에 오른 후 부상으로 인해 33개의 킹보시를 허용하면서 스스로 요코즈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비교적 짧았던 선수 생활을 끝마쳤는데요. 도치노우미는 요코즈나 은퇴식에서 이것으로 오래 살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안심했다고 합니다.